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 구독자분 좀 보고 그 다음에 네. 이야기 좀 나눌게요. 잠시만요. 어머, 야, 너 오지 마봐. 이리 오세요. 오세요. 여기 정도 앉으시고. 아,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얘기하지 마세요. 네. 이름 얘기만 하지 말고. 네, 끝나면 불러주세요. 네. 그냥 편하게 편하게 앉으세요. 죄졌어? 쫄아가지고. 성함이? 정시요. 정가고 올해 그럼 몇 살이신 거예요? 86년생입니다. 4월 6일생입니다. 86년생. 엄띠 33. 네. 아,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갑갑하고. 뭐를 하시겠다고 일을 벌려놓으신 건지 뭘 하시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앉은 자리에서 워낙 변동이 지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변동이 드셔서 뭔지는 모르겠어. 뭘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무튼 뭔가를 저질러서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시작이 되고 일이 저질러진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하게 이거를 완전히 끌어가려고 하자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본인이 숨이 많이 막힌데 물속에 잠긴 격이라 그러시고 본인이 일단은 타고 태어나신 게 남자시잖아. 그런데 웬만한 여자들보다 여린 구석이 많아. 보통의 여자들보다 눈물도 많은 것도 있고 정이 많은 것도 있고 남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서글프고 슬픈 건지 응? 왜 또 올라 그래? 이런 거 나가지고 워낙 눈물이 나시면 우시는 거예요. 뭐 하시고 계세요 지금? 편의점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걸 지금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괜찮아? 움직여보고 싶다거나 이 일은 잘 돼요? 편의점 자리가? 요새 좀 사건 사고가 좀 많아가지고 또 매출도 좀 안 오르고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쪽으로? 계속 연장을 해야 될지 지금 직원들은 다 괜찮은데 연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내고 그냥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될지 지금 그것도 지금 고민이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대주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우리 할머니 하시는 소리가 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단은 나오셔야 되시는 수예요. 이 자리 자체가 일이 안 된다 이거보다도 끌어가는 거에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마진이 많이 남는다거나 돈을 벌려고 일을 하지 시간이 남고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시간 때우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금전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본인이 그냥 매여만 계시는 형국이세요. 그냥 말 그대로 이미 일단 물이 엎질러졌다가 보니까 일이 추진이 됐고 일을 일단은 시작을 하고 있고 시작이 된 상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일단은 직원들이 있잖아.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또 눈에 밟히고 이런 부분 또한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뚝딱하고 어떻게 정리도 하지를 못하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대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양 갈림길에 서서 뭔가를 지금 답을 내리기 위해서 생각이 많으신데 지금 뚜렷한 답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더 오늘 이렇게 물으러 오시고 싶으셨나봐. 네. 윤군 삼촌 통해서 이렇게 오시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우리 대주님이 뭐를 하시기는 하셔야 돼요. 놓으실 수 있는 분은 아니세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 했어요. 보통의 여자보다 전형적인 남자시잖아. 타고 태어난 것도 남자고 모든 것이 다 남자인데 보통의 여자분들보다는 우리 아빠야가 조금 더 마음이 여린 것도 많고 눈물이 많은 것도 많고 그리고 사람이 늘 그리운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여기저기 주변 사람들이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돌려서 내가 원래 말을 못해요. 돌려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 상처 안 받게 말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힘들다.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너무 여려서 내 말이 혹시나 상처가 될까봐
그냥 편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네. 근데 내가 지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대주가 웬만한 그냥 여자보다 더 여자 같아.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여린 부분이 많은 것도 있기도 한데다가 사람한테 쉽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쉽게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혼자서 마음이 많이 다치기도 해. 네. 그냥 상대방 입장에서는 뭔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나한테는 쿡쿡쿡 와가지고 막 비수처럼 칼날을 꽂히는 거야. 무슨 네. 말인지 알아들어? 그런 게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 나는 지금 문제가 뭐가 보여지냐면 우리 대주님 주변에 사람들이 없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본인을 이용하기 바빠. 본인이 인정이 많고 베푸는 것도 잘하시고 그리고 막 실속을 차리고 얕게 막 굴어가지고 내 이득만 보고 가고 이러시는 케이스가 못 되세요. 그런 성품 자체가 못 되시다가 보니까 그냥 둥글게 이게 좀 많단 말이지 대주님이.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주면 좋을 텐데 사람이 그렇지가 못하다. 사람 때문에도 일단은 많이 마음이 지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 또한 분명하다 그러시고 외로운 것도 사실이기도 하다라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 이도 아니고 너무 저도 아니야. 뭔가 딱 어떤 답을 얻기는 분명히 얻으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편의점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가 이제 내일이면 꽃빵 내일이면 이제 9월에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작은 달을 사니까 음력을 살아서 작은 달을 들어가는데 음력 이제 9,10월이면 발동이 걸린다 그러거든. 내가 보기에는 이 편의점 자리가 이거를 시작하시는 과정에 있으셨었을 때도 생각이 없지는 않으셨어요.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이고 벌렸단 말이야. 뭔 말인지 네. 알아들어? 이거를 내가 원래부터 마음을 먹고 밀어붙이고 추진을 해가지고 뚝딱하고 이게 매듭이 지어졌던 게 아니었고 이거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망설이시고 이게 진짜 끝까지 가야 되고 오래오래 잘 돼야 되고 막 이런 그런 욕심이 컸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우셨던 것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던 걸로 보여지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안 되지는 않아. 내가 보기에 여기가 막 진짜 파리만 날린다거나 진짜 10원 한 장 돈을 못 벌고 있다거나 이거는 아니야. 벌기는 벌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근히 끌어가고 유지가 되는 거는 뭐 크게 어렵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단 이게 돈이 되지는 않아요.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진 않다고 많이 마진이 많이 남아가지고 막 금전을 불리고 가고 이게 아니라 근근히 끌어가고 유지를 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대주님 자체가 그냥 뭔가 갇힌 것 같으세요. 마음 자체가 내가 이거를 잘 한 건지도 모르겠고 일을 막상 시작을 하고 벌려를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대주가 사업에 뭔가를 사람이 시작을 할 적에도요 뭔가 내 장사를 시작하거나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뭐 동업을 하거나 무언가를 어떠한 일적인 부분에 내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스타트를 끊을 적에는 왜 사람이 우리네가 얘기를 하는 우리네 무속인들이 얘기를 하는 뭐 사업에 운때가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잖아요. 사업수가 조금 일르셨는데 시작을 하시게 된 것 같아. 아직은 운수가 가득 차지 않으신 상태에서 일단 밀어붙이고 시작을 하시게 됐던 수준이 없지 않아 있으시지 않았나 싶어. 나는 운기가 안 맞으셨던 것 같아요. 대주님이 사업의 수완 자체가 없으신 분은 아니야. 사람이 많이 붙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따라주는 것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먹고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재는 과정에 있어서는 진짜 말 그대로 머리가 많이 아프겠지만 뭔가가 마음이 딱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갈피가 딱 정해지고 나면 어떻게 추진하신다거나 이렇게 흘러가시는 것 자체가 힘드시지는 않단 말이지. 근데 내가 볼 적에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힘든 거는 대주님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 굉장히 많이 힘들고 많이 뭔가 모르게 나도 내가 왜 힘든지 모르겠어. 본인 꼭 우울증 같아. 맞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 괜히 무슨 막 혼자서 영화 찍기 바빠. 맨날 막 슬픈 영화를 찍어야 돼. 나 혼자서. 난 비련의 막 남자 주인공이고 무슨 남자가 고추 떼야겠다. 혼자서 많이 생각이 많으신가 봐. 지금. 나 울릴라 그런 거 아닌데. 이게 제가 이혼을 했어요. 사실 이혼을 하고 나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가장 크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헤어지시고 나셔서 일을 시작하시게 되시는 과정을 보면 둘러를 보면 본인이 대주님이 이거를 시작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망설임이 많으셨다라고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게 뭐냐면 본인 깐에는 더 서둘렀어. 뭔가 모르게 내가 무언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혼을 하시고 이별을 하시고 이러신 그런 것도 있었고 내가 뭔가 일이라도 해야지 내 정신을 온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저질렀던 것 같아. 더 많이 더 재시고 본인 성격상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신중하게 가셨어야 하실 분이신데 내 상황이 상황인지라 본인이 그냥 일단은 저질렀어요. 근데 저지르고 보니까 저지르고 났는데 일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 돌아는 가고 있는데 마음이 편치가 못한 건 여전하다가 보니까 대주님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은 접어야 돼. 내가 보기에는 이 자리가 본인 앉아있을 자리는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뭔가 여기서 벗어남이 있어야지만 본인이 숨이 또 쉬어져. 지금 보면 진짜 물속에 잠수하고 계세요. 숨이 안 쉬어져. 그냥 갇힌 것 같고 어떻게 그리고 또 꼬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일이 있다. 지금 막 무언가 막 머리 아프게 무언가 일이 있어가지고 막 머리가 진짜 아플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이 있어서 뭐 누구랑 싸웠거나 예를 들어 누구랑 싸웠거나 아니면 뭐 빚이 있는데 빚을 내가 당장에 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뭔가 몸이 아프다거나 어떤 꼬집어서 특정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너무 산란하고 너무 심란하고 이거 내가 보기에는 대주님 우울증이야. 병원을 일단 가시긴 해야 할 것 같아. 왜냐면 우리 대주님도 내 얘기를 내 속을 잘 터놓는 케이스는 또 못 돼요. 누구라도 부여잡고 말은 하고 싶다? 말을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건 많이 아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싶기는 해. 그런데 뭐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털어놔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혼자서 힘든 거야. 누군가가 필요하기는 해. 근데 이렇게 가다가 진짜 뭔 일이 날 것 같아. 사단 날 것 같다고. 사람이 가진 게 아무리 많고 여유가 많고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심적인 부분이 편안하지가 못하면 돈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이 없어.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대주가 다른 거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일적인 부분 때문에 머리 아파갖고 이럴 때도 아닌 것 같으시겠고 내가 지금 보기에는 본인 마음부터 생각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야.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마음을 좀 생각을 하라는 소리는 본인이 무언가 의지가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염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홀로 사주는 아니야. 죽을 때까지 몰라 우리 할머니 하시는 소리는 죽을 때까지 백발노인 혼자 이제 늙어 죽어라 막 이런 팔자는 아니라고. 사람은 또 있어. 그런데 우리 대주님 자체가 요즘 21세기에 스마트한 세상에 막 요즘 세상들은 막 오늘같이 연애를 막 하고 뭐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아이까지 낳고 자손을 보고까지 살다가도 하루아침에 벼랑간에 수가 틀어지면 헤어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남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주님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뭔가 새로운 사람한테 마음을 주는 것도 쉽지 않으신 케이스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열여자를 솔직히 마다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주님은 내가 싫으면 싫어요. 끝까지 싫으시고 아무리 잘난 여자 괜찮은 여자가 진짜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나를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대주님이 마음이 뭔가가 안 가고 내가 무언가 이상한 뭐에 꽂히는지도 모르겠는데 무언가 내가 꽂히는 포인트가 없으면 마음이 안 움직이세요. 사람이 사람한테 마음을 주고 누군가 새로운 인연을 맺으시는 자체가 쉬운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홀로 팔자는 절대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끝났어도 끝났다라고 얘기가 나오진 않거든. 어떤 상황이세요? 이혼은 했다라고는 하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느껴지는 대로라면 이혼은 하셨다라고는 하지만 완전하게 진짜 너는 너가 됐고 나는 내가 됐고 완전하게 남이 됐다 이거는 아니라고. 뭔가가 여지가 자꾸 남아있는 게 자꾸 비추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좀 좋아하는 여자는 있어요. 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6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 분을 계속 좋아하면은 좀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못 믿는 거예요, 제가. 그 여자도 못 믿고 주변 사람들도 다 못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진짜 이거 그냥 딸내미하고
가뜩이나 할머니랑 또 안 좋은데 또 계속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가 지금 계속 고민을 계속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속 이거 혼자 살아야 되나 막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본 부인분 있지? 네. 헤어지신 본 부인분 네, 있잖아. 네, 네. 헤어지신 본 부인분하고 완전하게 사단이 났다라고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야. 인연법이 지금 잠깐 끊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별수가 있어서 헤어지신 상태가 되셨다라고 하시더라도 네. 인연법이 그러니까 끊어졌다가도 다시 보고 막 이런 케이스들 있잖아. 다시 합쳐서 부부 살림을 다시 시작한다 이게 아니라 예. 인연법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연법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저는 한 거고요. 네네. 대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지금 마음에 뭐 담겨있는 인연법이 있으신데 뭐 그 인연을 계속 이제 내가 마음을 주고 가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좀 많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런데 본인은 지금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야. 그게 뭐가 됐든 일적인 부분이 됐든 심적인 부분이 됐든 당장에 본인이 이도저도 아니다라고 내가 표현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유가 없어요. 마음적인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연애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도 아직 없으시고 네. 완전하게 상처가 회복이 된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거 참 못할 짓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 대주님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빠야가 뭔가 마음이 완전하게 여유가 많이 있고 막 이러지 않으신 분이신데 뭔가 누군가한테 내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도 본인한테 뭔가 마음이 오게 되잖아. 근데 그거 참 못할 짓이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네. 그런 게 준비가 되실 때 사람을 만나시고 가셔야 본인이 안 다치고 아프지 않은 사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시려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어중이 떠중이 본인 주변에 있는 인연들이 본인이 뭐 마음이 가서 내가 뭔가 꽂히는 촉이 있어가지고 뭐 6살이 차이가 난다는 그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이 여성분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본인 주변에 있는 인연법들이 본인한테 약이 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 그리고 아직까지는 본인이 인생에 있어서 왜 우리가 막 롤러코스터 탄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잖아.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 막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이었다가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리고 조금 이제 쭉 이 평지를 이렇게 가기도 했다가 또 다시 내려가는 길도 있겠죠. 하지만 또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대주님이 다행스럽게도 뭐가 있냐면 주머니에 다 가진 게 없거든. 본인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보여지는 그대로는 뭐 우리 대주님이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 부모의 덕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형제일신의 덕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 보기에 내가 살아 진짜 브랄드 쪽이 전 재산이잖아, 그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 가진 게 없다? 여덕이 많은 것도 아니야. 좋은 여자를 만나서 내가 살림을 불리고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남자가 대성한다 그랬어. 근데 내가 그것도 아니다 그러시고 뭐 이것저것 이래저래 뭐 갖고 있는 복이 없다. 복이 뒤지라고도 없어.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그래도 자수성가를 하라는 내 복에 내가 산다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두 발로 일어서야 한다라는 수도 갖고 계신 데다가 다행스럽게도 제복은 가지고 계세요. 돈이 주머니에 끊기지는 않겠어. 아주 금전이 많아서 여유가 많아갖고 막 맨날 막 펑펑 돈을 길바닥에 뿌리고 다니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남부럽지 않게 먹고 뭐 잠자는 거에서는 크게 뭐 머리 아플 게 없어. 솔직히 말을 하면 그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본인이 지금 내가 볼 때 이도저도 아니다라고 내가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준비가 안 되셨어요. 마음적인 게 본인이 너무 본인 스스로가 괜찮겠지 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그냥 방치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름은요 짜줘야지. 이 고름을 짜고 이거를 진짜 꼭 이 노랑 고름을 짜내야 이게 아물잖아. 아니면 그냥 골마만 있는 상태가 되면 이게 계속 아프잖아요. 그 근처만 가가지고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잖아. 말 그대로 본인이 지금 그런 상태야. 본인이 지금 많이 골마 계시고 많이 아프고 계신 중이세요. 심적인 부분 자체가. 나는 많이 지친 것도 보여지시겠고 남자분이 내가 올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의 점사를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게 무료 봉사하고 이렇게 점사 보는 거는 많지 않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 벼락아씨 신당에 오시는 우리 신도님네들 상담을 하러 오시는 손님네들 점사도 많이 받잖아 올해. 그런데 올해 들어서 내가 남자분 상담을 이렇게 했었을 적에 이렇게 마음이 쓸쓸한 점사가 처음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네. 당신이 그만큼 많이 지쳤다고. 다른 사람이 하다못해 이 점쟁이가 보기만 해도 이 점쟁이가 봤을 적에도 당신 속아지가 이렇게 공포 썩었는데 그러면 진물이 자꾸 나다가 보면 상처가 자꾸 덧나잖아. 이러면 안 돼. 본인이 본인을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지금 본인은 뭐 여자를 생각을 해서 그치 외로우니까 그치? 사람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본인은 홀로 팔자는 절대 아니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분명히 만나고 가실 거고 그럴 수 또한 있으세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연법들이 본인 주변에 원래는 뭐 이렇게 재미삼아서 점을 보러 다녀보신 적 없어요? 그냥 타로? 같은 거 네. 이렇게 잘 이렇게 뭐 물을 생각도 안 하고 살기도 했었고 그지?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들어봤을 법한 본인 팔자대로라면 원래는 지금 이맘때쯤부터 사모관대를 이제 입는다, 상투를 튼다, 머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운수가 원래는 지금 올 수전이 33이 됐던 수잖아. 워낙은 본인은 33수부터 올 수전부터 33세 3년 성주 들어오면서 사모관대 입는다 운수가 들어오면서 뭐 이제 머리를 올린다, 벼슬을 한다 이런 수가 올 수부터 들어왔어야지. 맞아. 첫 코를 첫 단추를 잘 껴야 두 번째 세 번째 다 얼규설규로 끼워지지가 않는 거고 바르게 끼워지는 게 되는 건데 대주님이 너무 뭘 몰라서 일찍이 갔어. 사람을 나하고 진짜 천년배필이다 만년배필이다 나는 당신 부모가 어떻게 사셨는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내 할아버지 하시는 얘기 그대로라면 당신 부모도 따로 국밥이야. 엄마도 엄마대로고 아버지도 아버지대로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네. 울지 마. 그렇게 안 사시려면 왜 뭐 옛말에 말이 있잖아요. 딸내미는 뭐 엄마 팔자 담는다 그러고 아들내미는 아빠 팔자 담는다 그러고 그런 말들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의 생을 비슷하게 살아가지 않으셨으려면 내가 빨리 하세요. 내 부모의 생을 내가 비슷하게 살아가지 않으셨으려면 내가 볼 때에는 좀 시기 늦으셨어야 했고 이맘때라고 하면 요즘은 막 많이들 막 30 넘어서쯤 가시려고들 많이들 애들 쓰시니까 이렇게 늦은 감이씩 가시려고 많이들 하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맘때쯤부터 이 결혼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이 갔어. 그러니까 울 일이 많았던 거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근데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네, 아니 하세요. 왜? 아 이거 꺼질까봐. 그런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매일 끊겼지. 죄송해요. 하겠고 뭔 얘기하고 있었는지 까먹었잖아. 뵙겠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딱히 뭔 일이 있다 이거보다 심란한 게 제일 크잖아. 무슨 뭐 진짜 뭐 감옥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 것 뿐인데도 그냥 대주님 자체가 그냥 뭔가 갇힌 것 같고 소가지가 답답해. 그리고 나부터가 이유를 모르겠어.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 것 같기는 한데 딱히 뭐 때문에 힘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손가락만 쪽쪽 빨개 생긴 상황이어서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일이 진짜 안 되고 파리만 너무 날리고 있다. 나갈 금전은 태산인데 돈이 들어오는 게 없어서 힘들다.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뭔가 명분이라도 있는데 그게 아니야. 대준이 끄잖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 무당의 소견으로서는요. 내 진단으로서는 본인은 우울증이야. 병원 가. 사고 치지 말고 애만 생각하지 말고 아빠야가 나쁜 마음을 자꾸 먹어.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 자꾸. 뭔 말인지 알아들어? 자꾸 내가 왜 내 깐에는 산다고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산다고 뒤지라고 진짜 나이 어렸을 때부터 두 주먹 불끈 쥐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아빠야 마음을 소가지를 둘러를 봤을 적에 보면 알아주는 이도 아무도 없는 것도 있는데다가 대주님 자체가 기댈 곳이 없는 것도 있는데다가 내가 아까 고름 얘기했지. 당신이 곰띠 골맞어. 많이 골맞다고. 33년을 태어난 수전부터 할아버지가 그래. 불쌍해. 어떡하냐? 어떡하냐? 할아버지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렇게 표현을 해. 33살, 33년을 살았는데 33년을 살면서 태어난 순간부터 내가 무언가 자각을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말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뭐 먹을 수 있고 내가 움직이면서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그 시절부터 본인이 편안하게 웃어봤던 적이 없었어.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근데 대주님이 절대 뭐 여태까지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혼자
되게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 많으셨단 말이야, 대주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 네. 굉장히 심적인 것도 그렇고 일적인 부분 또한 그렇고 사회도 일찍 시작을 하셨던 부분 또한 있으셨겠고 이래저래 그러니까 빨리 부딪히려고 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어. 그런데 그만큼 했으니까 지금의 본인이 있는 거야. 지금 대주님이 진짜 바보처럼 살지는 않으셨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그 덕이 없지는 않아요. 사람이 왜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좋은 무언가가 분명히 올 때가 있단 말이지. 근데 나는 대주님이 지금 마음이 너무 많이 지쳐서 자꾸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걱정이 돼. 사자가 씌여 있다거나 사람 죽을 때 왜 저승사자 데리러 온다 그러잖아. 사자가 씌여 있다거나 지금 막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괜히 사고를 치는 게 한번 보인다고. 우리 대주도 잘 나가다가 3000% 한 번씩 빠지잖아. 네. 인정하지 무슨 말인지. 그런 부분이 자꾸 있어서 괜히 막 혼자 센치해지고 혼자 우울해지고 막 이러다가 지금도 그래. 안 살고 싶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나 살아서 뭐하지? 괜히 막 쓸쓸하고 헛헛하고 뭔가의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비춰지는데 나는 이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 대주님 점사 보면서. 저도 제 스스로 이게 노력을 하는 게 이걸 이겨내려고. 그니까 당신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무슨 강철 인간도 아니니까 혼자서 까불지 말고 혼자서 이겨내겠다고 하지 말고 병원 가라고. 네. 병원 가셔. 가서 뭐 딱히 뭐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우울증이라고 병원 간다 그래서 뭐 어떻게 내가 진짜 정신병이 생기고 이게 아니니까 가서 내가 의지를 하고 뭔가 뭐 약을 먹으면서 내가 뭔가 기분이 좋아져서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병원 가. 네. 우리네 이렇게 우리네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뭐 이렇게 대실상에 앉아가지고 점사를 보고 상담을 하는 것도 정신과에서 상담받는 거랑 똑같아. 본인이 이런 데서 생전 찾는 분이 아니야. 관심이 내가 생기기 시작했던 그 마음도 둘러를 보면 내가 심란해지고 뭔지도 모르게 내 앞이 너무 깜깜하고 사는 거에 희망이라는 게 희망의 불씨가 점점 꺼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쪽을 본인이 또 보기도 시작했고 네. 관심을 갖기도 시작하신 분이야. 맞습니다. 본인이 뭐 이렇게 점집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본인 상상이나 해봤어? 안 해봤잖아. 그지?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마음에 병이 들면서 자꾸 이런 생각들을 본인이 자꾸 하신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본인 중심으로 잘 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잡고 가셨으면 나는 좋겠고 편의점 자리는 변동이 일단은 너무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업수가 내가 보기엔 너무 빨랐어. 너무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본 와이프분하고 이제 찢어지시게 되시면서 찢어지면서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이제 이걸 생각을 하고 마음을 자꾸 쓰고 싶지 않다 보니까 일이라도 하면 정신이라도 없으니까 밀어붙이고 추진을 했던 게 있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조금 본인의 원래 성품이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지르는 거 있어서 정말 몇 년이 걸리고 진짜 한 10년이 걸린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신중하신 분이시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이 마음적인 부분에서 이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부인분하고 이별을 하시고 막 이런 거에 관련이 돼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일적인 부분을 더 많이 빨리 저질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버거운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사업수가 너무 일리 갔어요. 그러니까 사업수 운이라는 건 항상 물과 같아서 먼저 따라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운의 시발점이 되는 때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네 무당들이 얘기를 할 적에 운때가 있다, 뭐 운기가 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수전이 없으신 분은 아니셨지만 운수를 너무 빨리 가신 것 같아. 운이 다 포인트 정립이 되는 것처럼 뭐 올해에는 뭐 20점이었으면 본인의 사업의 운수가 올해에는 20점이었으면 내년에는 뭐 30점이 되고 이게 다 때가 있단 말이야. 어느 정도 찼을 때 이 운을 터줘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이 포인트가 조금 있는데 뭘 사먹으려고 그러면 못 사먹잖아. 네. 그러신 상황이신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거는 박차고 나오시는 게 맞으실 것 같겠고 저는 제가 지금 다른 일을 이직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보험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1차는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시험에. 근데 지인이 저 이제 그 예전에 보험에 있던 거를 알고 이제 한 번 더 도전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막상 도전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왜 보험 하려고 그래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본인은 원래가 매여있는 팔자가 되지를 못해. 발바닥에 역마살이 분명하기 때문에 천지사방 무슨 동해도 번쩍 서해도 번쩍 홍길동처럼 오고 가고 다녀야 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보험보다 나는 왜 본인한테 경매권 같은 게 보여. 경매? 뭐 부동산이나 차라리 보험으로 갔다가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앞전에도 일을 한번 하셨다가 일을 접고 이 새로운 쪽을 보셨었잖아. 네. 근데 보험을 이번에 다시금 또 시작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수가 없지는 않거든? 수가 없지는 않으신데 이게 또 얼마 못 가다가 또 접게 돼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또 찾게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은 많이 오고 가고 다니셔야 되시는 팔자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그러기 때문에 움직이시고 뭔가를 하시는 게 맞아. 그런 사람이 편의점 자리를 해서 내가 가게 자리를 내놓고 이 자리에 매어만 있으려고 하니까 숨이 안 막히고 백이냐. 좀이 쑤셔서 미쳐버리겠지. 뭔 말인지 알아듣지? 뭐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점쟁이가 이런 거 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해서 내 말 잘 듣잖아. 좋은 일 진짜 나거든. 근데 대주님한테 지금 보여지는 게 문서로도 길이 보여지는 것도 맞아. 그래서 보험도 어쨌든 이름에 막 서류에다가 이름 쓰고 막 사인을 하고 하니까 그것도 문서는 문서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문서는 말 그대로 보험의 계약 문서다가 보니까 크게 이렇게 잡아주는 힘이 많지가 않겠고 이 일이 문서로 인한 일로 인해서 본인이 돈도 모으고 일을 좀 꾸준하게 오래오래 생각하시면서 가실 수 있으려면 땅과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데 나는 보여지는 게 막 경매 같은 거라든지 부동산 쪽 관련해서 일을 배워보신다든지 이런 쪽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꼭 보험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험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수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내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을 많이 상대를 해야지만 좋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 팔자대로라면 그러기 때문에 보험 자체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이 일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일은 하시는 거는 지금이 양력으로는 큰 달력으로는 10월달이잖아. 네. 10월달 11월달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12월달 안에는 무언가 사단이 나서 다시 일한다 소리가 날 수 있단 말이야. 보험을 추진을 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내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앞전처럼 앞전에도 보험을 일을 하시다가 그때도 일이 안 됐던 게 아니거든. 일을 어찌저찌 돌아는 갔단 말이야. 그런데 가다가 본인이 그냥 혼자 빠꾸하고 새끼로 새버렸잖아. 가다가 자꾸 3,000% 빠지지 말고 말 들어. 내가 보기에는 본인은 문서로 갔다가 돈을 번다는 수준이 많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분야가 생소하실 수 있지만 보험을 공부를 다시 막 해가지고 막 이걸 다시 시작하려고 하자니 본인이 해봤던 거다가 보니까 더 하기가 싫은 것도 사실이야.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거. 그리고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셨는데 뭘 공부는 했어요? 공부 손님 없을 때 조금. 그래 하는 둥 마는 둥 했어. 뭐 그걸 막 파고 들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런 게 보여지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차라리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를 하게 되면 사람이 흥미가 없으면 뭔가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쪽이면 우리 아빠야도 우리 대중님도 호기심이 많고 뭔가가 이 새로운 것에는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흥미를 많이 느끼시는 게 있단 말이야. 본인도 꽂혀야지 뭔가를 해. 그게 뭐가 됐든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시니까 나는 좀 제 얘기가 생소하실 수는 있겠지만 문서에 관련된 땅과 관련된 땅으로 인해서 문서하고 관련된 무언가 일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겠어. 그러면 대주님은 이 정도 팔자라면 내가 아까 돌려서 말 못하고 직선적으로 제가 표현했던 게 다른 복은 다 없어. 그런데 본인은 내 복에 내가 일어서야 한다라는 자수성가의 팔자를 타고 태어났음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얹어서 제복도 갖고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돈은 벌기는 버는데 그 금전이 가만히 자리를 잡고 앉아있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금전을 좀 뭔가 내가 옹골차게 모으고 가고 시간이 지나서도 내가 금전을 까먹고 사는 생이 아니라 뭔가 모으고 재산을 불리고 갈 수 있는 생을 가시려면 뭔가 문서하고 관련된 업종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부동산쟁이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응. 생소하네요. 응.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그러니까 좀 원래는 예체능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중들 앞에서 막 노래를 한다거나 막 그런 거 막 되게 재밌게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집에서 너무 반대가 심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본인이 못하는 거예요. 기에 눌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 주변 사람들 시선도 굉장히 많이 이제 신경을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빠가 이거 편의점 자리를 시작을 한 자체가 난 너무 신기해 죽겠어. 지금 점사 보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어? 왜냐면
지금 본인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고 싶었던 분야가 어떤 게 있었는데 내가 이거에 주변에서 내 집안에서 어르신들이 반대를 하고 이랬던 것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으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치 보지 마세요. 본인 인생이잖아. 본인 인생이잖아. 작아지게 만드는 것도 당신이 하는 거고 어떤 선택이라는 걸 하는 것도 당신이 하는 거야. 오늘같이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내 배가 두둑해지는 거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대주님이 꼭 무슨 뭐라 그래야 되지? 노예 같아. 꼭 무슨 노예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러고 살지만 바보 같아. 속 답답해 죽겠어. 불쌍은 하거든? 대주님 점사를 보면서 내가 지금 느껴지는 마음이 나도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신의 말을 아무리 전한다 그래도 우리네 점쟁이들이 로봇가 아니고 기계가 아니다 보니 감정이라는 게 들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들게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제 생각이 또 드는 한편이 뭐냐면 아빠의 점사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불쌍하세요. 굉장히 불쌍하고 애잔해. 뭔가 짠한 것도 있고 뭔가 안 됐고 딱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비춰. 그런데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살았을까 싶어. 미련 맞아. 당신이 뭘 나쁘게 살아서 미련 맞고 막 바보 같고 이게 아니라 속이 답답한 게 왜 남의 눈치를 보고 살지? 당신 인생인데?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당신이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당신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뭘 재고 따져. 항상 본인은 뭔가 선택을 해야 할 때 뭔가 누군가가 주변에서 어쩌고 막 이러면 뭔가를 못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이놈아. 중심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시작을 했다가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맨날 가다가 쓰고 벌써 나이가 33살이야. 그러면 진짜로 이제는 재물을 어떻게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서 남자 나이는 원래 30부터가 시작이라 그래.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속설이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쨌든 남자 나이는 30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벌써 33살이야.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내가 무언가 내 진짜 옹골찬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지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봐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뭔가 갈림길에 서갖고 이거를 해야 할지 저걸 해야 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지 마. 예체능 쪽으로 관심이 많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끼가 완전히 많아 비추지는 않아. 네.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뭐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보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또 안 보이는 걸 보인다고 기분 좋으라고 말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것 같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가족 간의 불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안 사람들 때문에 어깨가 무거운 게 어렸던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네 무녀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집안 어르신들 내 누군가가 나의 주변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걸 물론 내 부모의 내 어른들의 말을 다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들어야 할 소리들은 당연히 듣고 가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본인은 중심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힘든 거야. 집안에 불화가 있어서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나는 내가 본 점사의 소견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불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초를 해. 자꾸 본인이 무언가 눈치를 보게 되고 뭔가 나는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어른들 말을 듣고 집안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을 내가 하지 말라는 길을 가게 돼서 속을 썩이고 싶지 않은 것도 있기도 물론 하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물론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 그치? 진짜 내가 죽을 때도 죽어서도 내 모셔야 하는 나의 은인들이고 나의 진짜 부모님들이고 나의 천륜들이잖아. 내 피부치들이고 당연히 정말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값지고 소중한 존재들인 건 누구한테든 부모라는 존재는 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대주님은 그거 다 핑계야. 자꾸 당신이 불화를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네. 알아들어서 대답하는 거 맞아? 제가 볼 때는 뭔가 중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뭔가를 본인이 마음이 먹혀지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에 이렇게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이런 마음이 먹혀진다거나 뭐라 그러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지금 점사 보는데 막 속이 답답해서 죽겠어. 들어오자마자 숨이 막 막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속이 상해.
뭐 그냥 딱 간단하게는 그냥 이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남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응?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길을 가세요. 그래서 넘어져도 보고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서도 보고 그게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대주님은 너무 겁이 많아.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이 겁이 많다는 게 뭔가 진짜 뭐 공포의 그런 겁이 많다, 귀신을 무서워해서 이런 겁이 많다, 이런 그런 겁이 아니라 뭔가 어떤 상황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상처가 많아서도 맞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내 몫이에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또 사람이기도 하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리고 우리 대주는 절대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얘기했다시피 발바닥에 역마살이 붙어서 동해도 번쩍 서해도 번쩍 홍길동같이 여기저기 오고 가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시면서 생활을 하셔야 되시는 분이시기도 하겠고 그런 직업을 가져야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본인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일을 하시는 부분을 둘러를 봐도 그렇고 사람 없이는 본인은 절대 못 살아. 독수공방 뭐 산골에 뭐 머리 깎고 뭐 산에 들어가가지고 스님이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사람을 보고 사셔야 될 거고요. 본인은 혼자는 절대 못 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자꾸 지를 겁먹고 시작도 하기 전에 뭔가 내 마음이 먹혀지는 것들을 내가 건불을 내지는 말아야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 시작도 전에 지를 겁먹고 발 빼지 마시고 뭐가 됐든지 간에 남 의식하지 말고 어른들이 틀린 얘기들을 하진 않겠죠. 집안에 내 집안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틀린 얘기를 하진 않겠지? 그런데 33살이면 내가 어느 정도의 중심은 있어야 할 나이잖아. 그리고 이미 한번 머리를 올려보기도 하셨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제 그럼 진짜로 어른인 거야. 그럼 진짜 그게 진짜 어른인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나보다 많아도 뭐 상투를 틀지 않았는데 나는 상투를 예를 들어 텄다? 그러면 내가 더 어른인 거예요. 결혼을 먼저 했고 머리를 먼저 벼슬을 먼저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당신 어른이야. 언제까지 본인 인생을 부모님이 끝까지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자꾸 주변을 의식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작아지지 마세요.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이 마음 한 가지가 본인을 많이 옥죄는 쇠사슬 같아.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끊어내셔야 하시는 게 가장 큰 답인 것 같겠고 오늘 저희 신당에 오셔서 어떻게 큰 일이 있으셔서 답을 얻고자 해서 오셨던 그런 마음인 것보다 그냥 두루두루 나 스스로가 내가 힘들기는 엄청나게 힘든데 뭐부터 어디서부터 뭐가 제일 문제가 됐다, 뭐가 제일 힘들고 뭐가 제일 아프다, 이걸 내 스스로가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답을 좀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참 다행인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또 이게 아버지가 건강이 좀 많이 안 아유, 좋으시거든요. 쉼없이 계속 나와. 궁금한 게. 네. 좀 건강이 좀 많이 이제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놀래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놀래시고 뭐 이렇게 병원에 찾으셔야 되고 이럴 일이 없지는 않겠어. 그럴 일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랑하고 상여가 나간다고 하고 저승사자가 명패 갖고 오는 형국은 아니거든. 올 수저는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내가 막 볼 때는 올해 이제 2018년 무술년 지나고 내년이면 이제 돼지띠 기해년 오잖아. 기해년 수전에도 상복을 입는다는 수전이 비춰지진 않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 당신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부모라고 해서 그 부모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본인부터 일단은 살고 보셔야 될 것 같아. 좀 제발 점사 보는데 이게 뭐야 왜 이러고 살아. 마음 좀 잡고 당신은 내가 볼 때 그릇이 작은 사람은 아니에요. 담아야 할 것도 굉장히 많고 내가 앞으로 하고 가야 할 것도 굉장히 많고 클 수 있는 사람인데 내 스스로가 자꾸 나를 작게 하면 안 되잖아. 내 스스로가 나를 자꾸 이렇게 올가매면 커질 수가 없잖아. 사람이 날개가 자꾸 있는데 내가 날개를 필 준비를 자꾸만 하고 뭔가 도약을 할 그 시기를 딱 내가 노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남잔데 웬만한 보통 여자들보다 야망이 더 없어. 그러면서 맨날 일만 잘 됐으면 좋겠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냥 본인이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고. 뭔가 중심을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고 심적인 부분으로 나는 병원을 조금 다니면서 상담치료 같은 거를 좀 받으시던지 하셨으면 좋겠어. 본인이 막 웃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막 또 눈물이 날 것 같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막 사람들
사람들이 다 막 너무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순간에 했다가 또 막 왔다 갔다 해.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해하지? 인정하지? 그게 있어. 왔다 갔다 자꾸 하면 안 돼. 막 너무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막 감사하고 막 이랬다가 한순간에 막 다 믿고 다 막 진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다 막 재수가 없어 죽겠고 그럴 때도 있다고. 왔다 갔다 해. 이거 큰일이야. 어? 병원 다녀. 네. 알았지? 그리고 안 되실 분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어깨 피고 귀 딱 세워. 어? 남자가 돼가지고 자꾸 쪼그라들지 말고. 어? 무슨 오징어도 아니고 왜 자꾸 쪼그라드냐고. 자꾸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편의점 자리는 이동하시라고 하셨으니까 움직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 보험보다는 문서에 관련된 땅으로 인한 문서에 관련된 일을 하셨으면 더 좋으실 것 같겠고 중심만 잡아. 지금 뭐 부모님 몸 아프다고 물론 걱정은 되겠지만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사단이 날 것 같지는 않아. 이무당 소견으로는. 그러니 지금 뚝딱하고 뭐 그런 일이 날 거는 아니니까 본인 마음부터 잘 다스리시고 본인 중심부터 바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보세요. 삼촌! 고맙습니다. 네. 끝났죠? 네, 잠시만요. 그